주말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 존이 몰렸던 섹터 보면서 다음 주도 계속 지속될 만한 강력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에 특별한 이슈보다는 금요일날 유럽에서 도이치방크 부도 위험이 좀 나왔죠. 그래서 유럽 증시가 한번 흔들렸어요. 미국장도 조금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장은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지금 당장 위기가 터지더라도 각국 정부에서 다 막아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랠리를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레 먼저 겁먹고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계속 지켜보셨다시피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2차전지, 로봇, 반도체 다 너무 다 강한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노이즈는 있겠지만 주식시장 자체에 일단 자금은 좀 풍부하게 들어오고 랠리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또 강한 놈들은 계속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외 변수는 노이즈는 있다는 거는 알아두고 그런 시그널이 확실하게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차트에서 보이는 대로 강한 종목들이 나와주고 매매할 만한 구간들, 나의 타점들,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은 너무 대외 변수에 흔들리기보다는 기계적인 나의 원칙을 지키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종목들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강했던 게 이런 또 AI, 또 반도체 관련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중에서 MDS 테크가 신고가가 나와줬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구간 돌파했다 다이렉트로 쭉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월요일날 조정을 활용한 좀 공략이 가능할 거고, 월요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당장 안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이런 눌림의 구간은 단기 지지로 적용이 되겠죠. 반도체가 일단은 미국장에서는 금요일날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그 영향을 받는다면은 일부 다른 종목들,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또 상한가를 갔던 저스템, DB 하이텍 등등 반도체 관련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꽤 있는데 차트들이 대부분 양호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연속성은 있을 걸로 보이나 일부 조정 구간이 나올 거니까 그 구간을 좀 잘 지켜보면서 지지되는 걸 확인하는 것도 좋은 눌림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음 주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도 물론 삼성전자, 우리 반도체의 가장 큰 형님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트레이딩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그냥 버텨주는 큰형님의 지표로 보면서 삼성전자가 비교적 잘 버텨준다. 그러면 또 반도체 내에서도 한 번씩 차트 베이스로 순환매가 돌 수가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강했던 종목도 한번 쭉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최대한 거래 대금이 좀 터지고 차트가 가장 괜찮은 애들 위주로 했고, 신규주 내에서는 이런 미래반도체 같은 애들도 조금 튀어오르는 것 같고, MDS, 한미, 주성 요정도, 저스템, DB 하이텍까지 요정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2차전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2차전지 내에서도 물론 에코프로 위에 에코프로 이거 보고 어떻게 매매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나게 급락만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그냥 소폭의 조정이나 그냥 약간의 이런 횡보 박스권 흐름만 나와준다고 해도 비교적 덜 올랐던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키맞추기 형태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후보로 봤을 때 대형주 중에서는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야금야금 올라와주면서 고점을 조금씩 올리고 최근에는 이런 고점들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으로 봤을 때 다른 것도 좀 비슷해야 되잖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보시면은 저점을 야금야금 올려주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눈치만 본다면은 좀 가기가 힘들겠지만 예전의 패턴들도 본다면은 항상 에코프로랑 커플링돼서 올라갔던 적도 아니고, 오히려 에코프로가 조정 나왔을 때 뒤늦게 키 맞추기 형태로 나도 시가총액 좀 비율 맞춰야지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 같은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LNF는 이때 테슬라 공급 관련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음에도 단기 이슈 소멸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물렸던 많은 구간에서
다시 주가를 올려놨어요. 금요일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부분 다 탈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전고점 부근에 올려놨다. 보통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는 다시 신고가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신고가는 이때 잠깐 터치하고 하락을 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 패턴상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구간을 일단 단기 매물대이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가거나 여러 가지의 패턴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전히 2차전지, 리튬, 전고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비교적 덜 오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강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같이 이렇게 뒤늦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시면 비츠로셀 이런 종목도 리튬 관련해서 LG엔솔 리튬 관련으로 올랐죠. 이 종목도 결국에는 신고가의 영역이고, 꼭 이쪽 섹터가 무조건 같이 움직인다기보다 그래도 산발적으로 한 번씩 순환매가 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대보 마그네틱, 금양, 강원에너지, 한능화성, 이수화학 다 대부분 리튬 전고체, 2차전지 관련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근데 이 종목 내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비교적 조정이 나올 것이고, 그 조정을 받고 과대 낙폭이나 이런 구간에서도 또 한 번씩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럼 나는 너무 많이 오른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가 어렵다 싶으면은 다른 이제 순환매 전략, 좀 덜 오른 종목들 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먼저 올랐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있죠.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은 좀 먼저 올랐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MD시테크,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일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조정을 받고 다시 좀 더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한 번 더 순환매가 들어올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이런 조정 구간이 나와준다고 해도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차트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을 계속 터치하고 있고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계속 지켜보자. 그것도 먼저 올라간 반도체 종목과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다 함께 넣어놓고 이 종목들 내에서도 서로 약간의 엇박자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꼭 그거를 또 잘 체크하시면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 조일 알루미늄, 삼화 알루미늄 등등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엇박자로 또 뒤늦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도 이번에 단기 과열에 들어갔지만 지금 신고가의 영역이고 거래대금도 괜찮게 터져줬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어도 이런 차트 베이스로 접근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신재생 중에서도 비교적 차트가 양호한 종목들, 이런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이 있고, 에코프로 HN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버텨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요 구간,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재차 수급이 가능하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땐 종목들이 꽤 볼 게 은근히 많죠. 여기에서 좀 나에게 맞는, 입맛에 맞는 종목들을 최대한 좀 선별을 하고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로봇주도 봐야 되거든요. 로봇주도 보시면은 일단 에브리봇이 시간으로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로봇주가 아직 죽지 않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내에서도 덜 오른 종목이 키맞추기 형태로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로봇주도 그런 형태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강하게 올라갔던 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SBB, 뉴로메카 같은 애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고, 그전에도 현대차 관련으로 올라갔던 애들은 SPG, 우림PT, 유린로보틱스, SP신테스 등등 치고 올라갔죠. 이런 종목들도 로봇주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에브리봇도 덜 올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고점을 돌파해주고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오를 만한 후보가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인탑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 비교적 덜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같은 로봇, 그 다음에 자동화 관련 섹터로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막 최근 고점을 돌파한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인탑스도 마찬가지죠. 인탑스도 로봇주 내에서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은 종목인데 아직까지 신고가를 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신고가 한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다시 로봇주 내에서도 순환매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당연히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기술적 반등, 이런 구간들이 다 잘 나올 거예요. 로봇주에도. 그래서 로봇주 이제 끝났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에도 다시 접근이 가능하다. 또 로봇주 내에서도 차별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양호하니까 차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다음 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반도체, 2차 전지, 뭐 리튬, 로봇,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거고, 그죠? AI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기존에 이런 마인즈랩, 브리지텍, 그 외에도 강했던 종목들도 좀 대금 야금야금 또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다이렉트로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좀 눌렸다가 갈 수도 있는 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AI 쪽도 죽을 듯 하면서 역시 핫한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쪽도 한 번씩 잊을만 하면은 또 강한 순환매,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미 셀바스 AI는 또 신고가를 만들어줬죠.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나와줬다? 그러면 또 뒤늦게 순환매로 엇박자로 나도 신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AI 쪽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종목들이 볼 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막 당장 금융위기가 올 것 같고 이런 분위기라면은 지금 종목들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과거 경험상 이런 분위기가 원래 전조 증상을 나타나 준다면은 종목들이 다 막 21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 빌빌대고 당장이라도 쏟아낼 것처럼 차트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섣불리 너무 위기를 감지해서 겁먹기보다는 아직 시간이 좀 있구나, 시장에 자금이 많구나, 정말 큰 트리거가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계적인 시장 자체가 종목들을 알아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시장을 믿자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다 양호하죠.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좋은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당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시 눌린다? 혹시 조정을 준다? 그러면 또 다시 공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런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직은 매매할 만한 환경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몇몇 개별주의 형태로 좀 양호하게 차트가 만들어주는 이수페타시스도 결국에는 이때 거래량 터진 그 구간까지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신고가가 만들어지는지 또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AI 쪽에서도 모델 솔루션도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전고점 구간,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주는지, 자, 종목들을 쭉 본다면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솔직히 좀 지루해서 매매하기가 쉽진 않은데, 비교적 다른 섹터에 너무 핫하게 자금이 몰리고 변동성도 잘 주고 매매할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원전주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죠. 좀 모멘텀이 약하긴 해요. 좀 강한 뉴스가 붙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또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또 차트가 또 버텨주고 있어요. 그죠? 좀 미련을 버리기에는 자꾸 버텨준다. 저점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G2파워, 한전기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저점을 또 이렇게 올려주는 또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는 또 후보군 중에 하나다. 2주째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G2파워, 한전기술, 한전 KPS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에코플라스틱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양호하게 고가놀이로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이런 또 전기차나 관련 이슈가 붙으면서 또 오를 수 있는 종목들도 보이고요.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좀 물론 이것저것 막 보면서 말씀드리느라 좀 분명히 빼먹은 종목들도 꽤 있을 텐데, 그래도 대부분 큰 흐름에서는 그래요. 반도체 계속 봐야 된다. 로봇주 내에서도 키 맞추기 형태와 약간의 차별화가 나오니까 종목 선별을 잘 한다면은 거기서 먹을 구간이 보인다. 그리고 2차전지 물론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럽지만 비교적 덜 오른 종목들, 또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니까 키 맞추기 형태로 다시 신고가가 나올 만한 후보군들이 꽤 있다. 여기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 구간이 나올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AI 몇몇 종목도 다시 신고가 영역이 가능한 후보군들 보입니다. 그리고 리튬 전고체 쪽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조정 구간이나 좀 과대낙폭이 나와주면은 그런 구간을 활용한다. 그리고 몇몇 신재생, 그리고 원전이나 반도체 내에서도 먼저 올라간 종목과 나중에 올라간 종목 다 함께 넣어놓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폐배터리도 충분히 또 거기 내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겠죠. 이런 성인 하이텍 같은 종목들 여전히 차트가 양호하다. 그리고 게임주도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죠? 이번에 중국 판호 관련해서도 게임주가 더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게임주 내에서도 한 번씩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비해서 좀 강력한 주도주로서는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것도 원전처럼 게임주도 하나의 후보로 가볍게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뭐 빼먹은 종목들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관련 종목을 여러분들 직접 또 서칭해보고 분류도 해보고 관심 종목 정리하면서 내 관점에 맞는 종목들이나 타점, 차트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 자, 다음 주에도 여러가지 시장에 대한 변수들 때문에 시끄럽겠지만 그럼에도 좋은 기회는 계속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월달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